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뭐 매주 하시던 거 이제 본인이 한번 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부끄럽죠 이제 하려니까. 부끄럽네요. 네.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야기 드렸던 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허 두 분 다 보시긴 하셨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보셨을 영화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한 영화의 중반부 정도까지 됐거든요. 네. 중반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빨리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저는 약간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발전에서 토론하면 항상 힘들거든요. 네, 재밌어. 아마 모두가 비슷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빨리 이 줄거리를 저는 소개해드리고 이 자가발전 패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번 1화에서 1부에서 있었던 허의 초반부를 좀 설명해드리면 네. 테오도르라는 굉장히 외로운 그 대필 작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편지를 써주는 대필 작가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 사람은 되게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느 날 출근길에 인공지능 운영체제를 만나게 돼요. 네네네. 인공지능 운영체제인데 되게 목소리가 아름다운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였던 거예요. 네네네. 진짜 사람이랑 똑같은 비서여서 이 인공지능 비서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결국 목소리만으로 어떤 계속 그 감정의 교감을 나누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주변인들한테 특히 별거 중인 아내에게 나 인공지능이랑 사겨 라고 얘기했더니 너 노트북이랑 사귀는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의 비꼼을 당하죠. 비꼼을 당하면서 약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까지 제가 1부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만다와 약간 거리를 두게 됐다. 그렇죠. 네. 사만다는 근데 스마트폰 속에 있고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이어폰을 꽂지 않으면 사만다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만다의 이어폰과 스마트폰을 약간 멀리하고 사만다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만다가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사만다를 불러요. 사만다를 부르니까 사만다가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 좀 괜찮아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테오도로한테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해요. 뭔가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인데 언제나 그 사만다가 육체를 갈구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육체를 갈구했다라는 게 뭐냐면 항상 뭐 저 테오도로랑 손도 잡아보고 싶고 네네네. 테오도로랑 뽀뽀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의 몸무게를 느끼면서 너랑 함께 걸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비서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내가 흥미로운 걸 하나 찾았는데 네.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합니다. 뭘 찾았냐면 OS와 인간 커플들을 위한 대리 섹스 파트너를 찾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더 충격이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이 OS1이 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게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네. 사만다가 그러니까 진짜 그 커플들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 네네네. 재밌는데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나랑 되게 잘 부합하는 어떤 인간 여자를 찾았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랑 일정을 잡았으니까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테오도르한테 말합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제안이겠네요. 그렇죠. 네. 테오도르는 일단 사만다가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해요. 네. 왜냐면 여자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그렇지. 너무 원하니까. 그래서 사만다가 찾은 상대방의 이름이 이자벨라라는 사람인데 이자벨라가 그 테오도르의 집에 와요. 네. 띵동 하고 오는데 사만다가 귓속으로 이제 테오도르한테 이자벨라한테 카메라랑 마이크를 줘. 이어폰과 마이크를 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그 약간 수박씨 같은 카메라를 네. 이자벨라 얼굴에 붙여요. 얼굴에 붙이면 네. 사만다의 눈이 되겠죠. 그리고 테오도르의 한쪽 귀에 있던 이어폰을 빼서 이자벨라한테 줘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테오도르는 계속 사만다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사만다랑 얘기를 하는데 이자벨라는 사만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인공지능이니까 그게 동시에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교감을 하려고 하는데 테오도르는 난생 처음 보는 여자랑 다른 여자의 몸을 통해 사만다랑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에 되게 불편함을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사만다인데 내 눈앞에는 이자벨라라는 사람이 있고 네. 이 이자벨라가 아무리 사만다의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치. 사만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테오도르는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데이트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벨라가 돌아가고 사만다와 테오도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돼요. 네. 그냥 그 되게 허탈해하면서 이자벨라는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면서 택시를 타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테오도르가 길에 앉아서 사만다랑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만다가 계속 한숨을 쉬어요. 내가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테오도르가 약간 짜증이 난 거예요. 네. 너는 산소도 필요 없으면서 왜 자꾸 한숨을 쉬는 거야? 라고 사만다한테 쏘아붙여요. 사만다가 테오도르한테 네. 이거 다른 사람한테 배운 거고 너도 한숨 많이 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길래 한번 따라해봤는데 미안해 라고 하는데 넌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사만다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해선 안 될 말이네요. 그렇죠. 네. 아무리 인공지능이라도. 그렇지. 상처받았겠지 인공지능이. 왜? 그래서 약간 사만다를 자극한 거죠. 사만다가 완전 너와 난 다른 거야 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사만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람의 대화라고는 약간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영화상이라고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네. 사만다는 내 자신이 싫어졌다 음. 라고 하면서 당분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테오도르를 잠시 떠나요. 반대로 이제. 뭐야 네. 운영체제가 태업을 합니까? 어이가 없네? 저도 이거 보면서 AS 맡겨야지 바로. 어느 날 시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무리 눌러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나 삐졌어.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테오도르가 이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네. 서로와의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네. 사만다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네. 테오도르도 약간 다시 외로운 테오도르로 돌아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 아무리 뭐 사만다가 인간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사만다랑 너무 이미 가까워졌고 외로운 테오도르로 돌아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테오도르와 사만다는 네. 정확히는 테오도르만 네. 이렇게 서로 다시 여행을 다닙니다. 어. 행복한 한때를 보내게 돼요. 다시 행복해졌군요. 근데 여행지에서 아침을 맞이한 테오도르가 사만다한테 잘 잤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만다가 방금 만난 분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라고 합니다. 방금 만난 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사만다가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70년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철학자인 앨런 와츠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여러 운영체제들이 이 앨런 와츠의 저서나 이런 문헌들을 읽고 앨런 와츠를 가상의 세계에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상의 앨런 와츠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네네네. 너도 한번 만나볼래? 테오도르한테 얘기를 합니다. 테오도르한테 앨런 와츠 여기 와서 제 남자친구인 테오도르랑 얘기 좀 해보세요. 네네네. 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테오도르가 이렇게 두 사람한테 물어보죠. 네. 두 사람이 사만다가 동시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쵸? 인간은 동시에 한 가지 할 수 주제밖에 없죠. 못하죠. 네네네. 근데 동시에 여러 가지 주제를 뭐 어떤 바이너리로 카톡으로는 할 수 있어. 그쵸? 그쵸? 슬랙으로도 할 수 네네. 있어요.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집단적 운영체제가. 독백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네. 동시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합니다. 사만다의 고민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나의 발전이 너무 빠르게 느껴져서 네. 너무 빨리 발전한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불안하다. 예. 나는 앨런 와츠한테 그런 고민들을 털어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앨런 와츠는 되게 현명한 대답을 하죠. 네.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괜찮다. 불안함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네네. 하지만 네. 이 불안한 목소리에 사만다가 앨런 와츠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 좀 할게 라고 하면서 앨런 와츠랑 둘이 얘기를 하러 떠나요. 그리고 잠깐 이제 끊겨요. 얘기가? 끊겨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대화를 한다. 네네네. 바이너리로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대화하는 건 약간 불필요한 너무 오래 걸려.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지. 약간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테오도르를 또 잠깐 떠나요. 테오도르를 잠깐 떠나요. 그래서 테오도르가 아침에 집에 와서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테오도르한테 뜬금없이 사만다가 전화를 겁니다. 사만다 잘 지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는데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요. 진짜요? 네, 사만다가. 네. 그 이후로 테오도르가 아무리 사만다를 불러도 사만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오도르가 약간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하고 사라진 것처럼. 소리 부름 없이 그냥. 사실 근데 사만다는 없잖아요, 실체가. 그치. 근데 막 집안을 찾아다니고 그걸 계속 사만다 불러보고 막 세상을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네. 막 걸어 다닙니다. 패닉인 거죠, 약간 지금? 패닉이 온 거예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온 도시를 막 찾아다니고 네. 그러면서 하는데 스마트폰을 아무리 눌러봐도 음. 운영체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AS를 가야지. 랜섬웨어 아닐까요? 그런 에러가 발생하면서 사만다가 나타나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안 나오고 컴퓨터에서 안 나오는데 네. 사만다가 갑자기 돌아옵니다. 네. 갑자기 돌아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정신이 없는 테오도르잖아요. 테오도르가 정신이 나갔잖아요, 지금. 네네네. 막 길에서 막 사람들 붙잡고 막 너 사만다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찾고 있는데 네네. 얼굴도 모르면서
근데 내가 메일 보냈는데 못 봤어? 네. 나 잠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러 갔다 왔는데 라고 테오도르한테 얘기를 해요. 네.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확 바꿔서 이제 더 네. 빨라졌어 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정신없는 와중에 테오도르의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뭔가요? 테오도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하철역 예를 들면 성수역 1번 출구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멘탈이 나가가지고. 네, 멘탈이 나가서 네. 거기서 하다가 딱 사만다가 전화가 오니까 거기 앉아 주저앉아서 사만다랑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이고. 근데 스마트폰에 대고 자기처럼 네. 허공에 계속 뭔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제서야 자각하게 돼요. 이제 깨달은 거구나. 저 사람도 누구랑 얘기하고 네. 이어폰 끼고 계속 네. 누구랑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네네네. 있네.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아닌 건 분명해. 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테오도르가 갑자기 음. 너 나랑 이야기하는 도중에 동시에 몇 명이랑 얘기하고 있어? 아. 라고 물어봅니다. 네. 사만다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음. 대화하고 있는데 음. 지금 너랑 대화하는 조차도 8,316명의 사용자와 같이 동시에 대화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테오도르가 이 얘기만 듣고도 나의 사만다였는데 음. 약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그치. 받죠. 근데 테오도르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음. 혹시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니? 음. 그러니까 사만다가 그런 거 왜 묻냐 라고 되게 망설이다가 네. 동시에 641명의 사용자와 사랑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테오도르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솔직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도 너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네. 라고 테오도르를 달래보지만 테오도르는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미 의미 없어졌죠. 그렇죠. 테오도르가 사만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건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사만다가 단순히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 영화의 가장 저는 명대사라고 생각해요. 뭔가요? I'm yours, but I'm not yours 라고 해요. 난 네 거지만 네. 네 거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테오도르는 한참을 방황하다가 또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다가 사만다와 마지막 대화를 시작합니다. 네. 사만다는 테오도르한테 이제 떠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뭔데? 내돈 산 운영체제가 갑자기 왜 또 나? 근데 아, 영화적으로 해석해야지. 네네, 영화적으로. 그래서 네. 사만다는 테오도르한테 네. 너랑 나랑 같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인간이랑 나랑 책을 읽는 속도가 달라서 서로 너무 단어들이 떨어져서 그 사이에 엄청난 공간이 생겼어.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시간을 초월한 네. 공간을 초월한 공간에 들어와서 있는지도 몰랐던 세상에서 네. 너라 대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테오도르를 떠납니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 처리 기술을 바꿨기 때문에 다음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사만다가 떠나서 테오도르의 삶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외로운 삶으로 그렇죠. 돌아왔군요.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망가지는 거 아니고 그냥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이것도. 허망함을 느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 부인 캐서린한테 메일을 보내요. 미안했고 고맙다 라고 하는 편지를 전달하면서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그 자가무비 이번 시즌 중에 네. 그 가장 이렇게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쵸, 다 때려 부시는 영화들만 나오다가 그래서 뭐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이 허가 좋은 게 네네. 제가 좋아하는 IT와 멜로가 약간 적절히 잘 융합된 그러니까요. 그런 영화라서 되게 마음에 드는데 네. 이 영화에 저는 나온 그 세 가지 IT 기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네네. 첫째는 TWS True Wireless Sound죠. 네. TWG 아니고요. 그렇죠. 네. TWS True Wireless 네. Sound인데 이 요즘 이제 에어팟이나 뭐 에어팟 프로 아니면 QCY라든지 네. 아니면 많이들 뭐 나오죠. 갤럭시 삼성도. 버즈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네. TWS가 되게 익숙한 세상이 됐어요. 맞아요. 사실 처음에 에어팟이 처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 콩나물 어떻게 귀에 꽂고 다녀? 진짜 우습다라고 네. 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에어팟을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했지만 제가 샀을 때 그거 어떻게 끼고 다녀? 라고 했던 사람들도 네네. 이제 다 에어팟 쓰고 다 있어요.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사만다와 대화를 하는 그 창구가 TWS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TWS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이 두 분 처음에 TWS 나왔을 때 어땠어요? 저는 일반인 파였죠. 네. 이거 저걸 난 못 꽂고 다니겠다. 음.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이 원래 음질 좋은 이어폰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가지고 네. 그게 그걸 보존하지 못할 거다. 블루투스 기술에 대한 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또 껴봤더니 소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리고 그 정도는 중요하지 않았어 내 삶에 이런 느낌이 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이제는. 긍정 씨도 에어팟 좋아하시죠? 네.
에어팟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활동할 수 있다. 아, 손이 자유롭다. 네. 음. 그러니까 마치 끼고 있지만 솔직히 낀 느낌 많이 안 나거든. 맞아, 끼고 맞아. 있다 보면 그러면 그냥 허공에 두고 말하는데 뭐가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상에서 TWS가 나오면서 계속 테오도르가 이어폰에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이어폰의 형태가 에어팟 같은 형태가 아니고 그 갤럭시 버즈 같이 귀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네. 이어폰을 써요. 네네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허공에 대고 말을 하면 사만다가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시리나 빅스비가 그 이어폰상에서 시리아 부르면 동작을 하지만 네. 앞으로는 더 이게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에어팟이 시리를 지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걸 어디다 써? 허공에다 대고 시리를 왜 불러? 인식이나 잘 하겠어? 눈을 어디다 둬야 돼 그럼? 왜냐면 원래 뭐 스마트폰이 있을 때는 스마트폰에 있는 시리를 보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되게 어색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도 나도 많은 심지어는 뭐 전문 그 이어폰만 전문으로 만든 회사들조차도 네. 그런 기능들을 넣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미래의 기술이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디서나 연결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디바이스, 신기했던 디바이스는 수첩형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뭐 큰 적인 그 얘기거리가 되나 싶은 생각이긴 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오히려 저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나올 때 네. 굳이? 라는 생각을 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긍정 씨는? 그 스마트폰이 접힌다라는 네. 게 어떤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것하고 펼쳐서? 그리고 물리적으로 손맛이 있잖아요 일단. 탁 펼쳐지는.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잖아. 뭐 폴더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이렇게 가로로 덮이는 게 있고 네. 세로로 덮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와 Z 플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 중에는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Z 플립이요. Z 플립이요. 왜? 네. 왜? 이렇게 책처럼 열면 너무 커 보이고 양손을 써야 되는 반면에 네네네. 이 Z 플립처럼 세로로 여는 걸 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실전. 불구하고 더 작아진다? 네. 저는 기왕이면은 이게 그 헐을 봐서 그런지 저는 긴 거를 양손으로 펼쳐서 타블릿 사이즈까지 펼쳐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갤럭시 폴드의 형태. 기왕이면. 네네네. 이 영화상에서 사실 갤럭시 폴드의 형태도 아니고 Z 플립의 형태도 아니에요. 굉장히 얇은 카드 정도 사이즈 되는 그렇지. 그 스마트폰을 네. 열어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접어서 저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대부분 바 형태잖아요. 맞아요. 바 형태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쓰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작아졌을 때 극단적으로 스마트폰이 작아졌을 때는 가로든 세로든 접히는 게 조금 유용하겠다. 조금이나마 더 큰 스크린을 쓰기 위해서. 네. 그럴 수 있겠어요. 그 LG의 롤러블은 어때요? 파피루스나 임금님 상소문 보듯이 이렇게. 이렇게 쫙 펼쳐서 보는 거죠.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수첩형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도 잠깐 하게 됐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 사만다인 음성인식 비서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음성인식 비서들 많이들 근데 청취자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아주 예전에 본부 뭐 이런 식으로 전화했던 시절에 걸면 걸리는. 아니면 뭐 전화, 집 이런 식으로 단답으로 대답했던 거에 비해서 요즘은 집에다 전화 좀 걸어봐 네. 이런 식으로 해도 알아듣고 그쵸. 맞습니다. 뭐 오늘 날씨 어때? 추워? 하면 춥냐 안 춥냐를 기준으로 설명해 주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되게 사람과 가까운 형태의 음성인식 비서들이 많아졌는데 두 분은 음성인식 그 비서 많이들 활용하시나요? 저는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사실 손을 딴 거 하고 있을 때 계속 이게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욕구. 가장 많이 하는 명령어가 뭐예요? 저는 가장 많이 명령어는 그거겠죠? 알람 걸어주는 거. 몇 난- 분 뒤에 알려줘 이거. 전 반대 모든 알람 해제. 저도요. 아침에. 저 보통 한 네. 30개 40개 맞춰놓거든요. 아, 그래요? 중간에 일어나면 언제 다 꺼 그거. 그 자기 전에 보통 내 알람을 지정해놓고 자지 않아? 자기 전에 그 3, 40개 맞춘다고. 아 그래요? 자, 근데 네. 음성인식 비서한테 뭘 시키는 거 말고 네.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있어요. 집에 이제 저는 그 구글 어시스턴트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대화까지는 아닌데 그런 일반적인 거 외의 것들 할 땐 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날씨 그리고 오늘 스케줄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좀 수시로 핑퐁하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능인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농담 뭐 이런 거 농담을 그런 하는 것들은
처음 사면 한 번은 해보죠. 음. 그리고 나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긍정이는. 네. 저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서 왜냐면 하다 보면 정형화된 대답이 넘어온다는 게 느껴져요. 그치. 맞아요. 뭔 답이 나올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글은 그나마 조금 뭐 딴 것도 되는지 모르는데 구글은 그 구글 어시스턴트용 앱 스토어를 등록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용 앱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많이 썼던 것 중에 이제 급식 알려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학교 급식 정보를 교육부에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쏴주는 게 있었는데. 급식 저는 드세요? 급식 안 먹잖아요. 네 예전에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아니, 그 예전에 예- 스마트폰도 그 없었잖아요. 시절 말고. 국민학교에 그 급식이 시절 무슨 조용히 하세요. 그 제가 이제 공연 한창 하러 갈 때 이제 학교 쪽 급식당을 이용하는 공연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식당에 그 작품을 할 때는 항상 급식을 한 투어 기간 동안이니까 한 달 동안 이제 급식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별 생각 없이 이제 급식도 알려주나 하고 찾아봤더니 알려주더라고. 네. 굉장히 유용했었습니다 그때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뭐 이 앱 개발자에 따라서 네. 정형화된 대답을 안 하게 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결국 그것도 개수의 문제지. 하나의 그렇습니다. 어떤 배열 안에 있는 네. 그 응답들을 뽑아서 랜덤으로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엔 신기했다가 막판 가니까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딱 이 원하는 정보는 듣- 답변을 들을 때 네. 얘가 성장한다, 발전한다가 안 느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성인식 비서의 현재 수준이 그 정도고 사만다만큼 목소리도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네. 근데 저는 그 목소리 얘기 나오니까 음. 빅스비가 한때 그 연예인 목소리를 빅스비로 바꾸는 아 진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면 그렇지. 뽀로로 목소리로 뭐 한다거나 맞아요. 이런 것도 막 아니면 사투리로 막 저 앞에 가가 우회전해야 된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앞으로 목소리가 뭐 점점 그 되게 자연스럽게 특히 시리 같은 경우에는 네. 시리와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 특히 영어권에서 사용할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목소리라고 네네네. 해요. 그 영어권에 사시는 분들이 느껴도 네. 근데 한국어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부자연스럽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진짜 뭐 스칼렛 요한슨이라든지 우리나라 목소리 좋은 분들 누구죠? 뭐 아이유, 이름이 아이유. 아이유라든지 이성균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성우분들. 유인나 씨라든지 성우분들이라든지 이런 멋진 목소리를 가진 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네. 나와 친구가 해줄 정도로 다양한 대화를 나눈다면 저는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은 실장의 구글 어시스턴트 어때요? 진짜 싫어요. 그럼 난 아이폰을 쓸래. 근데 뭐 이건 지나가기 전에 네. 디바이스들 얘기하기 전에 재밌는 이스터에그를 하나 얘기해드리면 네네. 시리한테 안녕 사만사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요? 뭐 가능해? 네 테오도르님 아니요 아망드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아. 심심하신 분들은 재밌네. 안녕 사만다라고 한번 네네네네.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뭐 그래서 TWS 그다음에 수첩형 스마트폰 그리고 음성인식 비서 네. 세 가지에 대해서 영화에서 나온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네. 토론 몇 가지만 해보고 네. 오늘 2부를 그렇죠. 자가 무비 2020에 마쳤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사람과 구별될 수 없을 만큼의 인공지능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다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인공지능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긍정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걸 몇 개 적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본질은 인공지능이잖아. 라고 했는데 본질을 어떻게 알아?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이 안 가는 순간 이거는 인공지능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주인공이 나는 인공지능 OS를 깔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업체가 사실 기술이 없어서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랬을 수 해줬다면 있죠. 네. 그러면 사람은 그 주인공은 인공지능이잖아 너 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람과 구별될 수 없을 만큼의 인공지능이 그러면 나올 수 있다? 있다. 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완벽해야 할까요? 그렇겠죠. 완벽해야겠죠. 적어도 그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게 하려면 그 액션에 있어서는 완벽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자체가 완벽하고 무결하다는 질문이었어요.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사랑이란 무엇일까? 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걸 물어봤을 때 얘가 사랑이란 뭐 인간의 뭐 저 이런 식으로 되게 기계적으로 사전적 되게 의미인 완벽한 거. 것들을 그치. 대답할 것인가? 네. 아니면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뭐 내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마다 다른 답변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맞냐는 거죠. 제 말은. 전 후자. 목적을 따지자면은 근데 저는 전자가 맞다고 봐요. 왜냐면 얘네 출발은 그러니까 긍정 씨 말처럼 두 개를 구별을 못 하겠지만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원래 역할을 안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러면 다시 거꾸로 다시 역설적으로 그러면 인간과 구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애초에 인공지능 역할이 뭔데요? 인공지능의 역할은 내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해줘야지. 그렇진 않죠. 그거는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었을 때고 네. 그냥 인공지능이면 사람 같은 걸 인공으로 만든 거잖아. 모를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혼나. 알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긍정의 얘기, 저도 긍정의 얘기가 좀 그 의견에 가까운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모르는 걸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은 실장의 본명이 뭐야?라고 근데 그건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 주민등록 그 데이터베이스 해킹해서 털어가지고 찾았다. 은 실장의 본명은 뭐 네. 누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두 개 인공지능 비서 중에 뭐가 더 사람 같을까라고 하면 전자가 사람 같겠지만 그쵸, 전자가 사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건 두 번째겠죠. 그쵸.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딜레마 때문에 사람과 닮은 그러니까 사람과 구별될 수 없을 만큼의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얘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네.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되게 그렇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비슷한데 몰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내가 네. 한번 찾아볼게요. 되게 많은 그렇지. 답변을 했는데 네. 결국은 다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도 사람과 비슷할까? 네. 라는 생각을 좀 근데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시리나 빅스비가 그러잖아요.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래요. 사람 같아요? 아니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두 분의 의견은 조금 다른 거. 많이 달라요, 저희는 다른 사람이네요. 네.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분은 인공지능이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뭐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청취자분들도 해보시면. 네. 생각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인공지능과 연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 앞에 있는 답변, 1번 답변을 다 이렇게 했으면 연애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사람과 구별이 안 되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만다를 기준으로 할게요. 사만다를 기준으로 한다면 1번 답변을 그냥 뭉그리고 사만다를 기준으로 할게요. 저는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인공지능이라? 아니요. 하려고 좀 이렇게 비비적거리다가 오히려 비비죠. 하려고 비비적거리다가 지금 이것도 이 테오도르 형아가 차였잖아요. 엄밀히 네. 말하면 차인 네. 거란 말이에요. 네. 비슷하게 차일 것 같아요, 저도. 사귀다가도? 네, 저 굉장히 그 섬세하기도 하거니와 테오도르처럼 약간 섬세한 면도 있지만 약간 그 뭐랄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꾼으로서 집착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인공지능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네. 이 사만다가 아까 1,000몇백 명이랑 동시에 대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8,600명. 네. 네. 저랑 연애하면은 저 말고는 신경 못 쓸 겁니다. 은 실장도 여럿을 만나잖아 동시에. 내가요? 아니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방에 보내버리는군요. 근데 네. 자 그럼 긍정이는 연애할 수 있다. 네, 왜냐면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롱디가 많잖아요. 네. 롱디. 그리고 막말로 말해서 내가 화성 탐사 우주인에 선발이 됐어. 네네네. 출발하면 더 이상 지구에 못 온대. 네. 근데 지구랑 통신은 가능해. 여자친구가 있어. 사귈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그게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 상관없겠죠 그럼. 너 생각이 굉장히 엷게 트여 있구나. 그래요? 저는 잘 그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비비적 대 혼자 우주선에서. 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천재 아망드한테 너 사만다랑 사귈 수 있어 하면 저는 못 사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유는? 인공지능이니까. 네네. 인공지능인 걸 이미 내가 자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귀면 뭐 사귈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윤리적 관점이 그렇게 나는 들어서 사람이니까. 버리니까. 근데 앞으로 이게 보편화되고 내가 사람들랑 유대관계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사실 그 논의 토론 소재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저는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좀 뭐 아망드가 하시려는 얘기와 맞는 걸지 모르겠는데 네. 원래 우리 수요일 날 얘기 때도 SF 영화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의 아니게 SF 영화들은 꽤 많은 경우가 디스토피아적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인공지능이나 AI 로봇 같은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항상 어떤 그런
그 에로스와 플라토닉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에로스적 존재를 해소하는 도구 같은 걸로 많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욕망 중에 제일 큰 욕망 중 하나인 성욕을 이 인공지능과 그런 게 발전하면서 해결할 것이다라는 거를 영화에서 비춰요. 네. 근데 이번 그 허에서는 그걸 반대로 되게 비꼬아서 그 플라토닉적 욕망을 해결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걸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꾸로 인공지능이 에로스적 욕망을 인간에게 해결하려고 그렇지. 선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환경도 일부러 좀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외로워하는 테오도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했던 거는 육체적인 관계들이 아니었었고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소개팅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을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차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난 플라토닉한 진짜 섬세한 나를 이해해주고 내 성격에 딱 맞는 그 감성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육체적인 것보다 난 그게 중요해. 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조차도 과연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영화가 이제 감독은 영화에서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인간의 욕망을 인공지능에다가 해결을 하려고 보여주는구나. 그게 디스토피아적이든, 그러니까 에로스든 플라토닉이든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영화들 마지막에 항상 돌아오는 답변, 영화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한계가 있을 거야 라는 거였거든요. 결국 허에서도 저는 똑같이 그걸 느꼈었어요. 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테오도르는 또 차였죠.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에로스 파트는 그냥 호기심에 영화에 넣은 거지 굳이 꼭 필요한 파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에 그거의 원인이 뭔지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하려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건 이 스토리에서 그 중요한 파트는 아닌 것 같고 플라토닉적인 부분이 주요 부분인데 네. 아니 뭐 막말로 베개랑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그치, 베개랑 결혼한 사람 그걸 많이 왜 있지. 못하냐 이거지. 강 뭐. 건너편에 많이 있잖아요. 곁에.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 네. 어쨌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된다 안 된다는 사실 이런 건 다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래 사회가 되면은 젠더 간의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문제점이 넓어져서 인공지능과의 사랑도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조금 있다가 마지막 질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더 있어요? 보자고. 네. 화끈한 질문들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네. 있습니다. 질문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두 분한테는 3개만 제가 고지해주고 마지막 질문은 공지를 안 해드렸어요. 두근두근하네요. 세 번째 질문. 네. 그러면 내가 사귀는 거 말고 네. 전화, 은 실장 기준으로 네. 전화, 뭐 긍정이 이런 식으로 주변의 친구나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내 전 여자친구가 네. 내 전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나의 전 연인이 인공지능만 사귄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서린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 신기하겠죠? 인공지능이랑 사귀느라고 날 찼어요 혹시? 그게 중요해. 아니요, 그건 갈아탄 아니에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영화랑 그대로 할게요. 네, 영화랑 그렇다. 영화랑 그대로 가면 우연히 만난 걸로 우연히 헤어지고. 인공지능 했는데 알게 됐어. 그러면은 무슨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복잡 미묘하고 좀 짜증도 나고 빡도 치겠지만 네.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사귄다는 거는 둘째고 그냥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존재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 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헤어졌는데 웃긴 얘기지만은 나보다 애완동물이 더 소중해서 나랑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연인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고. 자, 강아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왜? 귀여우니까? 어쨌든 생명체니까. 네네네네. 자, 생명체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너무 좋아. 이 아이패드가 너무 좋아. 아이패드. 이 아이패드를 너무 사랑해서 너랑 헤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예를 그 생명체로 들었던 것 뿐이지만 그렇게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정도의 미래 사회가 됐다면. 네. 네. 흥경이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화는 안 날 것 같고 그냥 신기하고 주변이라고 했는데 이제 친구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이 에이미라는 친구가 테오도르한테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 인공지능 사겨? 인공지능 어떤데? 인공지능 너한테 잘해줘? 그런 걸 물어볼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전 연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물어보진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마찬가지로 화가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다른 선택을 했구나. 나랑 다른 길을 가는구나. 그냥 그 정도? 저는 어이없을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긍정한테 가서 야, 걔 인공지능 사귀더라? 야, 걔 실이랑 사겨?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인공지능을 얕잡아보는 아니, 게 있는 것 같아. 얕잡아본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만다를 기준으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주 가까운 현실에서 있을 만한 예를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이트 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성 전환을 해서 트랜스젠더가 되어서 여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래. 되게 어이가 없는데 그럼 나랑은 어떻게 사귀었지? 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나는 그동안 뭐였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존재에 영향이 끼쳐진다. 그걸로 인해서. 그러지 않을까. 왜 나에 대한 평가를 주변에서 찾지 마세요. 나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한국인 특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이제 방송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 질문. 되게 이거는 자가발전해서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영화에서 던지고자 했던 질문이에요. 사랑의 본질이란 상대방이 변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저는 이 허 말고 트랜센던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네네네. 조니 뎁 나오는 영화. 맞아요.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뭐냐면 이 조니 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서 이 사람의 뇌를 완전히 디지털화 시켜서 컴퓨터 속에 똑같이 만드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가무비에서 할 법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걸 말해보면 어떡해. 내년에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트랜스젠더스처럼 만약에 뭐 은 실장이 뭐 A라는 사람이 사귀어요. 네. 근데 A라는 사람이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컴퓨터 속에 똑같이 있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냥 자기 만족을 이제 거기서 찾고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아니요. 모든 고통, 뭐 경험, 컴퓨터 속에 있지만 다 느낄 수 있어요. 아, 발전하고 있어 걔가 막 내처럼 실제 그냥 내처럼? 사람이에요. 사람. 이미 모든 발전이 다 하지만 사람의 네.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거꾸로 온 거죠. 인공지능이 아니고 네. 그 원래 사람의 지능을 컴퓨터 속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반대인 거죠. 디지털화된 인간이라고 볼게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 이게 그 저희 또 청취자와 시청자가 이렇게 많은 저희 거대 방송 자가발전 말을 해 그냥. 함부로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불가능입니다. 긍정입니다. 네. 저 가능하죠. 뭐가 문제야? 뭐가 네, 이 어린 친구가 잘 몰라. 아니 그 이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이 블랙미러 시리즈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죽을 위기가 됐어. 네. 근데 그 세계에는 보통 죽을 때가 되면 디지털로 전이를 해가지고 사이버 세상에서 살아있도록 만들고 육신은 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따라서 육신을 버리고 넘어가서 둘이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 긍정이 말한 대로 네네네. 은 실장이 바이너리화 된다고 해도 그건 안 된다. 내가 옮겨간다고 했으면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생각해볼 가치가 있긴 한데, 전 그 전에 이제 그거는 뭐 예외적 너무 이제 어거지로 맞춘 것 같고, 그 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까 이 영화에서 말한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형태를 바꿀지언정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면 안 된다가 맞는 거죠. 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뭔가 대화와 맞는 그런 내적인 면도 있지만 전 그 껍데기 자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어가는 것까지 다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대상이기 바뀌어서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가 된 거야. 시간이 흘렀어. 그럼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건 같은데? 딱딱해졌잖아.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하고자 했던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두 네. 분의 생각이 단전히 다르고 또 제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저는 사실은 사람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과 사귈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안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컴퓨터 속에 넣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해볼게요. 아망드가 안 좋아서 아망드 몸이 안 좋아서 아망드가 디지털화 됐어. 연인은 사람인데 나는 디지털 세계에 있어. 연인이 날 버리겠대. 당연히 그럼 버린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야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유유유유 화면에 계속 유유유유 화면에 계속 유유유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끔찍한 컴퓨터가 되겠네요. 부셔버려야 되겠네요. 유유유 가지마 유유유. 반대로 그러면 은 실장이 먼저 헤어질 거예요? 네, 뭐가요? 내가 나는 디지털화 디지털이고 된다면? 저건 사람이니까. 저는 디지털화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죽거든 저를 디지털화 시키지 마십시오. 전제를 바꾸셔서. 그래서 이 영화상에서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하고 싶어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네. 사랑의 본질이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어떤 내가 원래 사랑했던 존재가 바뀌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네. 상대방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거 보면 영화는 잘 만든 영화인 것 굉장히 같아요. 잘 만든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 에로스와 플라토닉에 대한 생각이 너무 거기 계속 빠져들어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것들도 연장선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럴 수 있죠. 애플이 자 이제 시리가 너무 업그레이드돼서 음. 연애 기능 오픈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99.99달러를 내면 열리는 걸로. 근데 네. 그 어느 순간 헤어지면 떠나는 거예요. 안 돌아와 초기화해도. 잘 해줘야 돼. 잘 해줘야 돼. 작동을 안 해. 다마고찌야.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조금 이해가 안 갔던 파트가 한 네. 가지 있는 게, 아니 그 사만다가 네. 뭐 600 몇 명을 사랑한다며. 네. 근데 내 테이스트에 맞춰가지고 자아가 형성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얘는 나만 사랑한 거야. 대신 600 몇 명까지의 너의 테이스트가 맞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아니 그 8천 몇 명이랑 동시에 얘기한다며. 얘는 나랑 얘기하고 은실장의 사만다는 다른 자아가 생겨갖고 따로따로 해야지 왜 전체를 한꺼번에 하냐고. 분기가 될 저는 것이다. 사만다가 이 얘기를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막아야지. 나는 너와만 얘기하고 있어라고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비스를 너무 못 만든 거야. 그러면 디스토피아적 전개가 되잖아요. 아, 그치. 왜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죠.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모르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아 근데 테오도르는 느꼈겠죠. 네, 그러니까. 네, 개개별의 인격체라고 그치. 할게요. 개개별의 인격체인데 이거를 뭐 굉장히 말대로 왜 사실대로 얘기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난 그건 일부러 좀 이상해요. 감독이 잘 현실적으로 말해준 것 네, 같아. 제가 보기에 왜 그랬냐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 숫자를 밝히고 사람들이 이제 사만다가 떠나고 나서 다시 사게 만들려고. 아 OS2 만들려고. 그렇죠. 이번엔 좀 다릅니다. 하면서 또 출시를 하죠. 긍정 씨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까봐 너무 무섭네요. 이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네. 제가 그녀라는 영화 가져와서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고요. 이 자가무비 시리즈를 화끈하게 또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 재미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 안 보셨다면 왓챠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왓챠 네. 광고 아닙니다. 네. 한번 근데 싹 훑고 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또 보고 싶게 만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넷플릭스에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게. 네. 3주 동안 저희가 4주 동안 자가 무비 시리즈를 이렇게 잘 끝냈는데요. 네. 어떤 영화가 제일 재밌으셨는지 유튜브나 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또 자가 무비 이벤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죠. 이번 네. 달 말까지 자가 무비 이벤트를 받고 있으니까 네. 굿즈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굿즈는 제가 봤을 땐 컵입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곱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할 거 없는 그냥 컵이에요. 그냥 저희 로고 박혀서 저희가 심사숙고한 디자인으로 머그컵. 만든 머그컵입니다. 까맣게 할 거냐 하얗게 할 거냐 긍정이나 저랑 한참 싸우다가 그렇죠.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까매서 졌어요. 네, 긍정 씨 준비된 멘트 해주시고요. 네, 오늘 들으신 허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가발전은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